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깨 수술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한 수술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알로더말 매트릭스라고 하는 동종 진피 이식 수술을 이용한 회전근개 힘줄 보강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죠. 아주 획기적인 생체 역학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리제네텐 콜라겐 패치를 이용한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이 두 가지 모두 수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리제네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전부터 해오던 동종 진피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차이가 뭔가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제네텐 패치가 나오기 이전에 동종 진피 이식을 이용한 보강 수술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수술을 저희 병원, 특히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이런 식의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이 동종 진피 이식을 이용한 회전근개 힘줄 보강 수술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 힘줄 파열의 크기가 사이즈가 큰 경우, 대형, 중대형 파열, 그 다음에 광범위 파열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오래됐기 때문에 결과물도 굉장히 오래돼서요. 이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결과들을 많이 발표하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국내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는 세계 최대 정형외과 학회인 미국 정형외과 학회 AAOS라고 하는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직접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그 당시 미국에서 발표한 이 동종 진피 이식술을 이용한 대형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저희 날개병원 마크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있으면서 결과를 종합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 진피 이식을 이용한 술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이 술식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많이 한 이 술식이고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발표할 때도 굉장히 논문 채택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 항상 많이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올해에는 이 유럽에 이제 유럽 정형외과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논문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 메일을 받아서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 날개병원 제 이름을 단 이 논문이 채택된 결과인데요. 이 포디움 발표가 올해 가을 9월 달에 네덜란드의 이제 로테르담에서 이제 이 유럽 정형외과 학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직접 발표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가을에는 그곳까지 가서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제네텐과 비교된 그 이전부터 있었던 동종 진피 이식 수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직접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상완 골두 사이 견봉 사이에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얗게 비어 있는 게 힘줄이 없는 겁니다. 이 끝에 있어야 될 힘줄이 여기까지 당겨온 이 대형 힘줄 파열인데요. 실제로 이분 제가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요거를 봉합을 이제 해서 붙이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요. 열심히 이제 잘 꼬맸습니다. 꼬맸는데도 여기 보시면 뭔가 이 민둥산이 보이고 힘줄이 얇아져 있어서 보강이 좀 덜 된 것처럼 보여요. 일단 1차 봉합은 다 됐지만 이 상완 골두를 덮어주는 범위가 적고 힘줄 두께가 이 퇴행성 변화에서 얇아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단단하지 못한 느낌인데요.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하나 더 씌우는 겁니다. 이 동종 진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 팔꿈치 이런 옷이 빵꾸가 났을 때, 구멍이 났을 때, 조금의 구멍이 있을 때 그냥 꼬매지 않습니까? 근데 구멍이 크게 되면은 여기를 뭔가를 덧대서 꼬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이 동종 진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얗게 보이는, 이 실에 껴있는 하얗게 보이는 조각이 보일 텐데, 이거를 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관절 속으로 넣게 되면은 봉합해서 꼬맨 사진이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술 후에 이틀 뒤에 찍은 수술 후 MRI 사진을 보면 이렇게 힘줄이 전체로 잘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두께가 두꺼워진 이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조각이 바로 동종 진피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사람 몸에서 나온 사체, 사람 몸에서 나온 진피 조직입니다. 가죽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남의 가죽을 오려다가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 처리된 것을 이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생체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 생체 이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신체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큰 게 뭐죠?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다행히 진피 조직에는 세포가 많지 않고 이것을 다 처리합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감염을 없애기 위해서 균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진피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완전히 없애서 이식 거부 반응이 없게 한 다음에 자기 생체에 넣을 수 있게 국가, 우리나라면 이제 인체조직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 허락을 받고 상품화된 조직을 내부에 다 이식을 해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 중에 스틸 사진인데요. 먼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게 큰 구멍이 있는 게 이 환자의 현재 힘줄 상태입니다. 여기 밑에 멀리 바닥이 보이면 안 되는 거. 이게 뚜껑이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찢어진 힘줄 잘 다듬어서 벌려보니까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휑하니 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남아있는 이두박근 힘줄들이 좀 보이고요. 앵커, 실이 달린 앵커라고 아실 겁니다. 이 앵커를 뼈에다 먼저 박은 다음에 이 실을 하나하나 힘줄에 꿰 올려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기를 통해서 꿰기도 하고, 이렇게 역행성 바늘 패서, 바늘을 이제 통과시키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두박근 힘줄도 뜨게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남아있는 힘줄을 하나하나 꿰서 우리가 바느질을 수공을 하듯이 이렇게 꿰게 됩니다. 보통 이 실이 한 10여 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땀씩 뜨게 되면서 힘줄을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뜬다면은 잘 떴는지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하나씩 이제 매듭을 만드는 겁니다.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면서 안쪽에 매듭을 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듭을 엮게 되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딱 매듭이 돼서, 아까 처음에 휑하게 안쪽이 바닥이 보였었는데 안 보이게 딱 일단 메꾼 것이 1차적인 봉합이 되고요. 이제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인 봉합 파열을 꼬매는 술식 중에 이렇게 안쪽에다 한 열을 꼬매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교량형으로 당겨서 2열 봉합 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 좀 들뜨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열 봉합을 하나를 더 해서 3열 봉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이 힘줄의 상태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이 적당한 이 봉합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동종진피라고 하는 조각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5에서 4cm 정도 가로, 그 다음에 세로로는 한 2cm 정도 되겠고요. 2.5, 2cm 정도 되겠고요. 이걸 하나하나 실에 꿰서 마찬가지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게 되고요. 실제 두께가 한 5mm 되는 굉장히 두꺼운 조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관절 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조직처럼 보이죠. 이것을 1차적으로 1열 봉합한 후에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꼬매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사람 진피처럼 이렇게 땀구멍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원래 이 사체에 있는 세포를 완전히 레이저로 제거하고 균까지 제거해서 사람 몸에 이식될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땀 한 땀 또 봉합을 해서 원래 꼬매기 시작한 자기 힘줄에 부착을 하나 더 덧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사람 이름은 이제 이니셜로 저는 써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나머지 2열 봉합을 해서 실 하나씩 뺀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앵커를 하나 더 박으면서 실이 자기 힘줄과 이 보강 힘줄, 진피 조직을 감싸면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나사를 다시, 앵커를 다시 박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박게 되면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몇 개의 앵커를 박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강 패치를 이용한 봉합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다 붙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제 붙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마지막 다 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하얗게 보이는 진피 조직이 힘줄에 싸면서 고정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한 겹 이상의 5mm 이상 두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봉합이 되는 것이죠. 눌러서 샀을 때 단단하게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술이 다 끝난 안쪽에서 보면 안쪽에 다 막혀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종 부착물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것이 저희가 한 10여 년, 12년 됐죠. 12년 전인 2013년부터 수술 술식으로 사용해온 동종 진피를 이용한 대형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봉합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기존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동종 진피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개발된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생체 흡수성 콜라겐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종 진피 수술과 크게 다른 점은 이 리제네텐이라는 것은 상품화된 재질입니다. 스미스 네퓨라고 하는 큰 대형 바이오 기업에서 만든 이 생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가죽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실물을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조직인데요. 2mm가 채 안 된 얇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얇기 때문에 이 핸들링 하다가 찢어지는 수도 있어서 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이것도 조직이고요. 이것을 정상화 시켜서 봉합한 힘줄 위에다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인 강도를 높이는 보강이라기보다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흡수력을 높이면서 힘줄 세포들이 자라올 수 있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6주 이상이 되면은 녹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힘줄 두께로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동종 진피라는 것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은 남아있는데요. 물론 이 진피도 자기 힘줄 세포들이 자라나와서 융합된 형태로 일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을 단단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아주 큰 대형 파일이라든지 많이 젖었을 때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리제네텐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파열, 모든 파열에 있어서 자기 힘줄에 있는 섬유 모세포들이 자라나와서 자기 힘줄로 변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봉합을 완성한 후에 리제네텐을 삽입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줄기세포까지 넣게 돼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줄기세포를 흡수시킨 모양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생장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피 조직은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을 통해서 단단하게 꼬매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단단하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한 땀 한 땀 떠야 되고, 꿰낸 실을 다시 빼다가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말하자면 이걸 배우는 술기를 배우는 시간도 좀 꽤 오래 걸립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이지만 처음에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이 리제네텐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삽입할 때도 기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하기 위해서 동종진피는 한 땀 한 땀 제가 꼬맸지만 얘는 이런 이 생흡수성 호치키스 같이 생긴 나사 호치키스라고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내시경 수술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숙련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찢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동종 진피를 한 땀 한 땀 꼬매서 있는 것보다는 간편한 키트화되어 있는 상품화되기 때문에 제작해서 삽입할 때까지 좀 편하고요. 그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는 5, 6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뭐 거의 모든 힘줄 파열 수술 환자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수술료가 싼 데다가 이 기구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도 물론 2, 3년 전부터 외국 학회에서 많이 봐왔지만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학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대표적인 논문이 아스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관절경 학회지입니다. 굉장히 논문 인용 지수가 높은 이 논문인데요. 여기서 몇 년간의 결과로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했을 때 이 리제네텐을 보강했을 경우에 재파열률을 무려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감소시켰다는 이 논문이 발표돼서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재파열률이란 거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했을 때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고요. 물론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것을 무려 3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재수술률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제네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향후에 치료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히나 힘줄 파열에서 다 쓴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쓰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도 굉장히 재파열을 낮추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서 저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리제네텐과 동종 진피 이식 수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